자, 여전히 이제 시장에는 불확실성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뭐 규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고 유동성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좀 피해야 되는 투자처라든지 주의해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김예린 변호사님께서는 좀 지켜보고 있는 주의점들이 좀 있으세요? 네, 일단은 초기 단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보다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고, 그리고 입지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재건축은 동의율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이제 재개발에 비해서 어렵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재개발은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민들의 소득 수준 같은 경우도 재건축에 비해서는 좀 천차만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조합 설립을 하려면은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말만 듣고 그 투자금이 적다라는 이유로 이제 진입을 하실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이 높은 투자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된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 저층에 좀 그 사업 수익성이 좋은 재건축 단지들은 거의 이제 개발이 마무리되는 곳들이 많아서 남아있는 거는 뭐 용적률이 거의 200% 가까이 되는 중층 재건축 단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도 사업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뭐 소형 단지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거나 소형 평형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완전 진단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조금 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비교적 소액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초기 재건축 단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최소한 정비 계획은 수립이 돼야 내가 이제 나중에 조합원 분양을 얼마에 받을 수 있고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계략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단계였는데 최근에는 또 법이 개정이 돼서 정비 계획은 수립돼야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전진단 통과했다 뭐 이런 호재들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명확하게 사업 수익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좀 주변 단지에 비해서 고평가된 상태에서 또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네. 또 너무 소규모 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것들에 투자를 하시면은 나중에 사업도 잘 안 가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요? 예,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일단은 사업성이 좋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혹하기 마련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는 이제 좀 풀어서 설명드리게 되면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철거하고 공사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반 네. 분양분의 수익분으로 상쇄를 시키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그 향후에 건립되는 세대수 비해서 일반 분양이 많다라는 것은 현재 조합원 수가 적다라는 뜻이고, 현재 조합원 수가 적다라는 의미는 똑같은 섹터 내에서 다세대보다는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이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쪼개진 지분보다 넓은 큰 지분이 많다는 의미가 네. 되거든요. 그러면은 커다란 지분 내에서 나는 작은 지분 들어가서 그런 어떤 사업성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소액 지분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커다란 지분이 있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단독주택을 소유했고, 또 이제 반대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다세대나 아파트에 비해서도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 같죠.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곳에서 내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 용적률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이제 작으면 재건축으로 가고 아예 높아버려도 상관없어요. 그건 또 리모델링 형태로 이제 가면 되는 건데, 네. 좀 한 180에서 220% 사이 있는 것들은 이게 재건축이 좋을지 리모델링이 좋을지 상황에 따라 틀리고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단지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예, 리모델링으로 빨리 가자라는 분도 있고, 리모델링보다는 완전히 철거해서 새로운 유형의 구성된 멋진 평면을 가진 재건축을 가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장단점은 있죠. 하나는 좀 속도가 내는 거고, 하나는 좀 더 깔끔하게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생겨버리게 되면
중심 그 의견 합치하고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정비구역 사업인데 모든 단계가 다 합의에 그렇죠. 합의니까. 네. 심지어 네. 시작도 하기 전에 조합 맞죠. 구성, 추진위 구성도 뭐 2개씩 갈려지고 이렇게 되게 네. 되면 거기가 속도가 빨리 날 수가 없죠. 그럼 그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단지들도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정말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보는 그 입장으로는 뭐 현실적인 답변을 드릴까요? 좋아요. 네, 현실적인 답변은 네.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은 아무리 그 용적률이 낮다라고 해도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원하네요. 네, 주변 시세하고 네. 연동을 하고 뭐 분양가를 산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세가 너무 낮은 곳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시세가 일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 그런 것들이 아까 소장님께서 계속 언급을 해왔던 뭐 위치가 좋은 입지가 좋은 그런 곳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등락의 그 폭이 있잖아요. 적은 단지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게 더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등락의 그렇지 폭이 않습니다. 적다라는 네, 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거래가 별로 수반이 안 되고 투자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랫동안 노후되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되고 거기서 장기간 멈춰 있는 거구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속 거주를 하면서 투자 상품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단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강남의 주요 단지들이 얼마가 폭등을 했다, 또 얼마가 폭락을 했다, 뭐 고점 대비했을 때 뭐 20% 30% 빠졌다.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고 손실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또 투자자가 또 변화가 되고 그만큼 관심도가 높고 소위 말하는 그 시장에서 좀 시끌시끌한 단지들이 오히려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그렇구나. 있거든요. 네, 등락이 네. 없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유입이 안 되고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합장의 능력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됩니다.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능력 안에는 네. 요즘에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그 뭐 소양을 갖추고 전문 지식을 가진 조합장들이나 또 젊으신 분들도 들어오고 또 그리고 외부의 어떤 자문 그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얘기를 긴밀하게 하면서 소통도 하고 하는데 전문성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예전처럼 그 목소리만 높여가지고 하는 곳들은 사업이 진행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대한 그 조합장의 전문성 그리고 등락이 전혀 없는 그런 단지는 좀 피하는 게 좋고 또 주변에 있는 시세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들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